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글 시리즈 언어와 관련된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길지안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요, 여러분 에듀투북스에서 나오는 독글 시리즈, 어떻게 보면 기본서라고 하는 게 시작점이잖아요. 출간 시기로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나왔으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본서 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재 얼마나 좋게요, 그리고 강의는 더 좋게요 라고 하는 홍보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O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NCS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듣게 되는 질문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좀 축약해서 알려드리는 동시에 의사소통, 이 NCS에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은지 살짝쿵 안내해드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미리 보기에 해당하는 강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기본서를 구매하시고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크게 한 두 가지 부류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말 시작하는 분들이겠죠. 나 이제 공기업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NCS라는 걸 풀어야 된다라고 하고 시험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으실 것 같고, 또 한 부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본인이 추구하는 기업에 지원도 해보고 거기와 관련해서 스터디도 해보고 문제도 어느 정도 풀어봤는데 내가 좀 탁탁 막히는 게 있네.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뭔가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 이유는 아마 내가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다시 한번 기본서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어쨌든 하나의 커리큘럼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라고 하는 안내 영상으로는 이 강의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의사소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의사소통이 뭔데?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시험을 봤을 거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경험해 봤을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수능의 국어 영역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진 않죠. 그리고 수능 국어 영역 중에서도 약간 비문학만 딱 뽑아서 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시작하는 거의 모든 공기업에서 출제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모든 기업에서 출제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주어진 지문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비문학 지문, 여러분이 수능에서 경험했을 만한 그런 지문들을 일단 나오고요. 그런데 좀 특이하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NCS는 여러분이 실제 업무를 하는 분들을 미리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업무 상황과 자주 접하게 되는 공문서라던가 보도자료라던가 법조문 등의 그런 실무와 관련된 지문들도 솔찬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자료, 특히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에서도 꽤 많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문들을 여러분 자주 접하면 접할수록, 낯섦을 없애면 없앨수록 아무래도 조금 편해지시겠죠. 문제풀이에 좀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실제 업무하고 관련된 지문이 출제된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철도공사라고 한다면 철도와 관련된 내용, 철도법과 관련된 지문이 제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코레일이 진짜 높아요. 자기와 관련된 지문을 선별해서 출제하는 경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거 외에도 전력공사라던가 수정공사라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되게 대규모의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가 혼자 하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강사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실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두루두루 모든
공기업을 준비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 기업별에 해당하는 건 준비하는 건 조금 소홀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중간중간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요런 지문들, 요런 요소들, 요즘 핫한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챙겨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잔소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듣지 않은 거랑 들은 거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듣게 되면 인식을 하게 되고 자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실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보는 효과 중에 하나가 뭐 이론이나 문제풀이 팁을 알게 되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한 잔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뭔가 자각하고 뭔가 자기가 깨어나고 실행하고 그러한 동력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혹 잔소리를 좀 합니다. 계속 볼게요. 그러면 NCS에서 정말 많이 이제 묻는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출제 대행사가 있다고 하더라. 출제사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더라. 그게 도대체 뭐냐? 라고 묻는 경우가 꽤 있어요. NCS 같은 경우에는 수능, 피셋, 뭐 공무원 기출 이런 거하고 달리 국가 단위나 지자체에서 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외부 출제 대행사를 통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대형 그 출제사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출제사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뭐 휴노라던가 아니면 뭐 사람인이라던가 인크루트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A라는 기업이 야 이번에 우리 신입사원 뽑기로 했어. 문제 출제할 사람 이렇게 이제 공고를 냅니다. 그럼 공고를 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NCS 출제 대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취업 전반적인 그 문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취업 전반적인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그러니까 외부 회사들이죠. 그 대행사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채택된 기업이 이제 대신 출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출제 대행사를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모든 시험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게요? 기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가 출제되는가 알아야지 그게 맞춰서 준비할 거 아니에요. 물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준비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 준비가 아주 탄탄해. 최고야. 당연히 합격할 거야. 라고 하지만 좋죠. 그런 것도 좋아요. 하지만 사실은 취업과정이라는 게 여러분 짧게 잡으면 3개월, 정말 길게 잡아도 1년, 정말 오래 하시는 분들이 2년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 1년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뽑는 회사들. 나는 이걸 전공했어요, 선생님. 이걸 전공했는데 이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기업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관광을 전공했어. 근데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뽑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불합격하더라도 내년에 또 준비할 겁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을 넘어가기도 하지만 보통 취업 과정은 여러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서 모두 다 판가름이 난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보통 3학년 때부터 준비하시기 시작해서 워밍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반 때 이제 막 이렇게 몰아치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판이 나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결정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이 NCS도 어떻게 보면 취업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너무 매몰돼서 이것만을 위해서 이것에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고 이것에 완벽을 기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잔소리. 막 대단히 우리가 아무래도 꼼꼼한 사람들이다 보니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꼼꼼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모두 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 NCS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이거 단계 넘어서면 여러분 면접도 보셔야 되고요. 물론 그 전에 자소서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NCS에서는 여러분이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목, 의사소통이라던가 아니면 수리 자원은 제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뭐 문제 해결이라던가 여러 가지 과목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전공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출제사가 내고 있고 그 출제사가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있고 유형을 많이 내고 있는지 아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는 기업이 다르더라 하더라도 출제 대행사가 같다면 유사한 시험을 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같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작년에 출제 대행사하고 올해 출제 대행사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출제 유형 역시 경향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기업들이 약간 자신들의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긴 하더라고요. 대행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한번 확인해 주는 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게 국가 차원에서 출제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 경향. 그러니까 약간 지역적인 문제도 나오고 되게 포인트 되는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럼 출제 대행사 어떻게 찾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또 많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 공고문을 보잖아요. 채용 공고문을 보면 사실 거기에서는 출제 대행사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나라장터라는 데 가셔서 거기에 업무 구분에 여기에 채용이라고 쓰세요. 채용이라고. 채용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채용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뚜루루루 나와요. 그러면 이제 채용 대행과 관련된 공고들, 그러니까 회사들이 쭈루룩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옆에 보면 마감이라고 딱 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정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회사를 이제 채용 공고문이 떴다라는 것 자체가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출제 대행사를 결정돼야지 뭔가 신입사원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검색을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를 검색하셔도 돼요. 그래서 채용을 검색하셔서 뚜루루루 하면 마감 뜨면 이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어떤 회사가 이제 이번에 이 회사가 맞기로 했습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대행사가 했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그러면 NCS 시험에 유형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모듈형이라는 것도 있고 피셋형이라는 것도 있고 피둘형이라고도 부르던데 그게 뭐예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이 모듈형은 뭐냐면요, 여러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업기초능력 교수학습자료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다 그냥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교수형 자료, 그리고 학습자용 자료, 그리고 문제 이런 식으로 진짜 많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듈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습 모듈 워크북이라던가 거기서 나온 이론이나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너 알고 있어? 오! X!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 능력 평가도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게 모듈형이죠. 이걸 어떻게 대비하는지는 차후에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피셋형은 또 뭐냐? 공직 적격성 시험이죠. 이제 우리가 5급, 최근에는 7급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공무원들을 5급, 7급 공무원을 뽑는 1차 시험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피셋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피셋형과 아주 문제가 유사하게 출제된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업계에서 피셋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이거는 피셋형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건 피셋형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느낌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피셋 문제가 출제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NCS는 비공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비공개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준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다 풀게 됩니다. 공무원, 수능 기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알만한 것들, 수능 기출, 공무원 기출, 그리고 피셋, 그리고 니트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 여타의 그러니까 공적으로 알려진 모두한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서 현장에서는요. 제공해서 문제를 풀게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풀게 했더니 실제로 시험장에 갔던 분들이 이제 리뷰를 하시기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인터뷰도 하고 하겠죠. 그러면 리뷰를 하시기에 선생님 제가 봤던 이번 시험은 피셋 우리 학원에서 했던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피셋 기출하고 대단히 유사하게 출제됐습니다. 라고 했던 리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피셋 이 NCS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잖아요. 출제 대행사가 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출제 대행사가 낸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구원들이라거나 출제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출제진들도 피셋에 해당하는 문제를 약간 차용하고 약간 아이디어를 조금 가져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셋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수능형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듈형 같은 경우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하는 거라고 본다면 피셋형 같은 경우는 이론이 없어. 그냥 우리가 수능을 봤던 것처럼 이 주어진, 특히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문을 바탕으로 너가 이해했어? 이거를 제대로 추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에는 사실 수능형이라고 해도 딱히 무리는 없죠. 수능 비문학이랑 비슷해요 라고 해도 딱히 무리는 없지만 의사소통도 그렇고 문제 해결도 그렇고 피셋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능은 사실은 문학도 있고 문법도 있고 그리고 비문학도 있고 이렇게 합법하고 작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NCS는 그렇지 않거든요. NCS는 사실은 비문학만 있잖아요. 그리고 추리 영역에 해당하는 언어 추리라고 할 수 있는 약간 논리적 사고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수능보다는 피셋형에 가깝다. 그래서 저희가 피셋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논리적 사고력, 정보 해석,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접하게 되실 때는 아무래도 피셋을 풀어보신 적이 없을 테니까 접하게 될 때는 이건 수능 비문학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만 유형적으로 봤을 때는 피셋하고 조금 더 유사하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수능에 비문학의 유형 있죠? 비문학 유형들.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주제 찾는다던가 내용 일치라던가 추론이라던가 그리고 또 빈칸 추론이라던가 서술 방식이라던가 그런 유형들이 실질적으로 출제되고요. 플러스 알파 해서 약간 피셋에서 나오는 약간 논리적인 부분들이 함께 믹스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딱히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기본서 수업하면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기본서 수업하면서 그런 것들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피들형이 뭐냐? 복합 똑같이 나오는 거 모듈형이랑 피셋형이랑 복합형으로 나오는데 이 비율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바뀌어요. 뭐 모듈형하고 피셋형이 50대 5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모듈형이 엄청 많이 나오고 피셋형이 적게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따라 비율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궁금한 게 뭐예요? 선생님 비율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뭐 모듈형이 나오는 기업이 있고 피셋형이 나오는 기업이 있고 피둘형이 나오는 기업이 있다면서요. 그럼 보통은 기업별로 NCS 출제 비중이 어떻게 돼요?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어떤 형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저는 어떤 걸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인 요소들이에요.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는 거고 약간 변동의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지금 보면 최대 90%에서 최소 50%까지 어떤 형이 나오는 군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협회라던가 재단이라던가 진흥원이라던가 의료원이라던가 도시공사 공단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은 소규모로 뽑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모듈형이 좀 강세입니다. 모듈형이 강세고 모듈형의 비중이 사실은 최대 90%에서 최소 50%에 달할 정도로 대단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회사가 협회, 재단, 진흥원, 의료원, 도시공사, 도시공단 같은 경우는 조금씩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듈형이 좀 강세다. 모듈형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 모듈형이 강세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 기업이 이런 식이다라고 한다면 요런 데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모듈형에 조금 강세를 줘서 이제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거기에 비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우리가 인국공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NCS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알려진 기업 그리고 한수원이라던가 전력공사라던가 철도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요?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간 주요 공기업, 거기 다녀?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공단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에서 최소 70%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어디다? 피셋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공부 방향도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약간 눈치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통 OT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무작정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모듈형도 생각보다 여러분 범위가 엄청 크거든요. 진짜 할 게 많아요. 피셋형도 사실은 처음에는 준비하기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피셋하고 모듈을 근데 다 같이 한다? 피셋은 워낙에 어렵고 원래 어렵고 모듈도 생각보다 되게 할 분량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같이 하려고 한다? 이걸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 그럼 너무 힘들다.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처음에 리스트업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바라는 공기업이 어떤 공기업인지. 보통 공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해당 공기업에 근무를 하시는데 그 삶이 너무 바라보기가 좋고 아주 가까운 대상은 부모님이 되시겠죠. 혹은 친인척 중에 혹은 내 아는 사촌 형이 사촌 누나가 거기 다니는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 그럼 나도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확실한 경우가 있어요. 보통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디 지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디 지원합니다. 라고 딱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공부하기 쉬우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공기업이면 돼요. 저는 사기업 맞지 않고요. 공기업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거 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하시는 게 좋냐면 예를 들어 내가 지방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보통 주요 공기업들이 지금 현재 지방에 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방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나는 연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 연봉이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던가 뭐 워라밸을 추구한다던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공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야근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요?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나의 직무.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직무를 맡았을 때 내가 그 일을 되게 잘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초반의 고민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열심히 고민하셔서 리스트업을 좀 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공부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다. 예를 들어 필셋이면 필셋, 모듈이면 모듈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좀 좋기는 합니다. 그거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필셋형입니다. 자, 그러면 유형별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게요? 모듈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제공하는 자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기본기를 따으시는 게 좋고 그를 바탕으로 이론을 정리하고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인공형으로 나오는 기업이 있고요. 산인공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론을 토대로 그냥 OX 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응용형이 나와요. 응용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어휘, 어법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너가 문서를 잘 작성하고 문서를 잘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작성을 하기 위해서 너 맞춤법 알아야 되잖아. 너 그거 알아? 라고 하는 응용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모듈형을 처음에 접할 때는 모듈형이 되게 쉬워 보이고 왜냐하면 지문도 짧고 아무래도 답답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듈형이 되게 쉬워 보이고 필셋형이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모듈형이 사실 하다 보면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할 게 너무 많아. 범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히려 혼자 공부하시다가 이제 다운을 받아보면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자료 중에 이 내용이 모두 다 문제가 출제되나요? 어떤 부분이 출제되고 어떤 부분은 출제되지 않나요? 그리고 문제 유형은 어떤 식으로 실제로 출제되는 건 어떤 유형인가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게 모듈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제 대학 특강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럼 대학 특강을 했을 때 친구들이 막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듈형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필셋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거 약간 기본기만 여러분 강의 약간 살짝 참고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독학하셔도 되거든요 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모듈형은 여러분 그냥 강의 보세요.
강의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혼자서 그거를 다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무 힘들고 분량이 많고 그중에서 다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응용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강의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기본서 강의를 할 때 저희 교재가 모듈형 이제 피셋형이 있고 모듈형이 있는데 각각 따로따로 제가 촬영을 할 예정인데 모듈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응용형까지 더불어서 이제 추가적인 요소들을 조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모든 걸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출제 기조가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셋형 같은 경우는 피셋 기출문제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피셋형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피셋형으로 몰빵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출제하는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셋 기출들을 여러분이 조금 풀어보면서 감각을 익히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그리고 관련 기업 지문들을 조금 많이 보면서 배경 지식을 함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질문을 어떤 걸 하시냐면 선생님 피셋이 5급이 있고 7급이 있고 민경채가 있는데 어디부터 풀어야 돼요? 그리고 몇 개년을 풀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를 상황마다 달라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마다 달라서 이걸 단적으로 이렇게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피셋형이라고 할 때 아주 어려운 기업들 인국공이나 이런 거 인국공에 준하는 기업을 준비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사실 5급을 하시는 게 좋고요. 5급을 좀 하시는 거 어이구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지워볼게요. 좀 어렵다라고 알려지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급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통 그냥 평균 정도다. 뭐 철도공사라던가 철도공사가 뭐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철도공사라던가 약간 이제 우리가 많이 뽑고 두루두루 많이 준비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7급하고 민경채에 조금 유사하긴 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7급하고 민경채하고 좀 유사하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풀어봤는데 내가 나 기본기 좀 약한 것 같네 라고 하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시작하지 마시고 7급 기출이 몇 개냐 없어요. 그래서 7급을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민경채 수준으로 해서 중하를 먼저 맞춰보시고요. 만약에 독학하신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이 한다라고 하면 고민하지 마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7급 민경채 기출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심화로 5급 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 내가 작년 시험에 탁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개년에서 5개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시간적 여력이 있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봐도 좋겠죠. 자, 그럼 필생형 우리가 보통 강의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걸 잘하기 위해서고 필셋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강의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필셋형은 도대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보통 이런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 찾는 거죠. 그리고 내용일치, 추론 문제, 그리고 빈칸 출연 문제, 그리고 논리적 배열, 그리고 서술 방식 이렇게 대표적으로 영역이 있고 이거 외에도 있어요. 뭐 비판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례 적용이라던가 문맥상의 의미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 이렇게 비율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두루뭉술하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비율로 지금 출제되고 있는 경향성을 띠고 있고요. 특히 딱 보면 보이시지 않아요? 우와, 내용일치하고 추론을 합치면 60%야? 라는 생각 보이지 않아요? 와, 이게 60%야? 이게 60%라고? 근데 어떤 기업에 따라서는 70%까지 가요. 70%까지 가거든요. 이게 70%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필셋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내용일치하고 추론 문제를 되게 열심히 잘 하셔야 된다.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잘 하려면 나름대로 독해력이 좋으셔야 되고 그런 연습을 자주 하셔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왜? 많이 나오니까. 자,
자, 그러면 커리큘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럼 앞으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서를 먼저 해야 되겠죠. 기본서를 먼저 하시고 여러분이 기본적인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거 NCS는 이런 거야. 과목별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거야.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하시는 게 좋냐면 도크 시리즈 중에서 여러분 과목별로 나오는 시리즈들이 있어요. 필색 그 기출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그 문제들을 조금 트레이닝 하시는 게 좋다. 필색청을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 필색청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도크 시리즈 중에서 의사소통은 400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과목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교재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닌 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모듈형이다. 내가 준비하는 시험은 나는 모듈형이 좀 강세인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되게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문제 양이 되게 많은 것들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 파일을 조금 추가를 해준 파일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다. 모르겠는데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댓글 요청해주세요. 물론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는 그 파일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보고 나서 내가 그 파일을 따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아마 저희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카페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담당자가 저한테 연락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 버렸다고 혼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갖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혹은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당장 시험에 앞두고 있어. 전력공사를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전력공사와 관련된 봉투 모의고사라던가 그런 거와 함께 하셔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교재를 할 필요도 없고요. 되게 컴팩트하게 여러분에 맞춰서 되게 효율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최근 출제 경향이 어떤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최근 출제 경향은 어떠냐면 단순 독해를 넘어서 지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NCS 같은 게 문제가 막 30문제, 40문제, 50문제, 뭐 70문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다른 영역하고 연계해서 종합형 문제가 나오는 게 요즘 좀 기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지문이 있어요.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지문이 엄청 길다? 엄청 길고 여기 첫 번째 문제에는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고요. 내용일치, 의사소통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고 여기 두 번째 문제는 약간 수리와 관련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던가 이렇게 연계해서 나오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력을 좀 키우는 게 좋다. 독해력을 키우지 않으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을 풀 때도 조금 어려워지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해라.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기본서라던가 여러분 독극 교재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독극 교재 저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검토를 하잖아요. 검토를 하면 정말 해설이 기통차요.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도움을 얻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관리입니다. 결국 NCS를 비롯해서 대기업 인적성도 그런데요. 결국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NCS는 기본적으로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1분에 한 문제를 되게 정확하게 풀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빠른 시간 내에 매력적인 오답을 소구하고 정확한 정답을 얻을 수 있게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연습들, 그런 것들을 기본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그리고 나아가서 독극 400제에서 하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판을 이렇게 벌여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신 있게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리고 기본적인 독해법에 대한 것도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도움을 얻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본서 저희 이제 독극 시리즈 기본서의 OT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 시간 동안 제가 이제 NCS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잔소리도 약간 해드렸고 의사소통 능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약간 얘기하면서 독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살짝쿵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약간 느낌?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걸 좀 잡으셨으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합격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쌤 강의 듣기 잘했어요 라고 하는 후기를 남기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